안녕하세요. 정한명리입니다. 사주석형 주명가 217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관성 투출 덕지하니 가문이 혁혁 귀자 두고 시간궁에 사, 묘, 병, 절, 조자, 난양, 수심인다. 관성이 떴다. 관성이 떴으면 유력해야 되죠. 모든 천간은. 그래서 투출된 관성이 유력하려고 그러면 덕령 덕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상편관이라면은 그 편관이 유력하고 그 자식이 나한테 귀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용신이나 용희신이 되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신앙, 사랑, 신앙, 관왕을 언급하는 거겠죠. 그리고 시의 자식궁에 포태로 사지, 묘지, 병지, 절지가 해당된다면은 나와의 인연이 사묘병절에 해당되어서 그 자식이 무력하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일찍 본 자식을 조자, 난양 키우기가 어렵다. 따라서 항상 수심이 있다. 자, 이 예시는 6월의 경금입니다. 6월의 경금이 양인이죠. 양인격이다. 양인격은 항상 양인평관격 자동이죠. 양인평관이 있어야 되는데 양인이 강하면 평관이 용신, 평관이 강하면 양인이 용신입니다. 이 사주에서는 금이 굉장히 강하고 평관화가 약하죠. 시상에 그래도 평관, 관이 있다는 게 자체가 또 나쁘진 않은데요. 양인 평관이 이제 규격이 되려 그러면은 살인균정이 돼야 돼요. 살은 평관 치살을 이야기하고 이는 양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인 금과 화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을 때 되게 어떻게 돼요? 위권 한 자리 한다, 경찰서장, 부장검사 이런 식으로 이제 권한을 잡을 수 있어서 생사 여탈권을 질 수 있는 사주가 된다. 여기서는 이제 평관이 너무 약하죠. 하지만 술시를 본 게 다행입니다. 그래도 병화 입장에서는 화의 고장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운만 좀 도와준다 그러면은 발전할 수 있는 사주죠. 이것이 신유술 방합인데 어떻게 병화가 뿌리를 내립니까? 하는 소리는 방합은 본래 가지고 있는 오행적 속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금은 금이고 토는 토고 그리고 또 술토 중에서 정화가 살아있는 걸로 본다. 그래서 병화가 뿌리를 내리는 걸로 보는데요. 대운이 남자고 년이 음간이니까 대운이 사오, 미, 신 이런 식으로 가죠. 초년은 빼고는 화운으로 잘 가죠. 두 번째 운 오운 같은 게 오게 되면 이렇게 오술 화국으로 아주 이때 크게 입신양명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운을 맞이할 수가 있다. 시상편관 1위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약하지만 대운이 도와야 되겠죠. 경금이 신앙하고 시상의 편관이 있어서 아들이 가문을 빛냈다. 병술 백호 대살인데 그거는 어떻게 또 자식이 어떻게 뭐 흉사라도 흉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주는 그 추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병화가 여기서는 용신에 해당되고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술토에는 병화가 착근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용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이제 백호에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자식이요, 군인, 경찰, 뭐 검찰 이런 생사여탈권에서 생사여탈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살리고 죽이는 그런 권한을 갖는 위권지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백호대사를 우리가 활용해서 기호지세로 호랑이를 탄 그런 모양새로 피를 보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발전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겠죠. 신살은 신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통변성보다는 사주가 가지고 있는 채용, 희기에 따라서 신살은 거기에 대한 이유와 또는 그 드러나는 어떤 이제 스토리를 보충해주는 요소예요. 신살은. 신월의 병화다. 자, 병화가 나는 병화가 3개나 이렇게 모여 있지만
일주가 무건하죠. 그래서 신약한 사주다. 병화가 세 개가 있어서 종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병병병이 있고 양간이니까 뭐 오양 종기 부종세 오양간은 기를 따르고 세력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적전수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자, 하지만 신약이죠. 그래서 재성이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온통 재성이고 또 신진수국 이런 식으로 해서 재생살에서 재성과 관살이 강한 사주죠. 여차하면은 재생살이 되는 사주다. 재생살은 처와 자식에게 홀대당하고 내가 가장으로서 충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어렵다. 때문에 어때요? 아버지로서 나는 처, 자식으로 인해서 항상 어떻게 해요? 힘이 드는 모양새다. 금수가 나를 누르니까 내가 이 처자식에 대해서 힘스럽다. 항상 힘들다. 귀자를 둔다는 말은 안 되겠죠. 따라서 이 병화 입장에서도 사지, 병지 또는 병지 그리고 뭐 관대지, 시에 이렇게 병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식 인연도 좋지가 않다. 자, 병신, 관성 병지가 병신으로 병지가 되어서 자식이 이제 조망하였다. 여기서 병지라고 하는 것은 일주의 기준에서 병지를 뜻합니다. 예, 그리고 자식의 입장에서는 생지죠. 네. 그럼 자식의 입장에서 생지를 가지고 있고, 즉 관성의 입장에서는 생지를 가지고 있고, 내 입장에서는 병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는 지금 일주의 입장에서 나의 병에 해당되니까 자식 궁이 나한테는 병처럼 여겨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에 이렇게 임수의 생지라는 뜻은 자식의 기운이 왕성할 수 있겠죠. 그럼 자식이 왕하면은 내 입장에서는 신약하니까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아버지를 더 우습게 할 수 있겠죠. 재생살이라는 뜻입니다. 218번 양생목욕 관대왕지 왕시 다자다녀 발복인데 시간 공망 형 살자는 조년 자녀 귀림한다. 역시 12운성 포대법입니다. 12운성을 혹자는 뭐 운성은 버려라, 음포 때는 버리고 양포 때는 참조만 하고 12운성은 안 맞다, 뭐 오행 중심의 생극 제하로만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2운성이 가지고 있는 오행 생극 제하 외에 암시적 부분들도 참조하면 훨씬 더 사주를 복합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된다. 12운성에서 양지, 생지, 욕지, 그 다음에 관대지, 그 다음에 이제 왕지, 이런 12운성이 시에 있으면은 자식이나 또는 남녀 자식이 많다. 그래서 그 자식으로 해서 발복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12운성 하나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왕이면은 12운성으로서 시지에 사묘병절, 사지, 묘지, 병지, 절지가 있는 것보다는 생욕 때 왕지가 있는 것이 낫다는 뜻이에요. 시간에 공망이 있게 되면 자식에 대한 애환이 있을 수 있고 또 형살이 일시가 있거나 하면은 일찍 본 자녀가 귀림 돌아갈 수가 있다. 숲으로 돌아간다. 먼저 중단 뜻이죠. 이런 부분도 공망이라는 게 물론 뭐 이제 천중살이라고 해서 뭐 좋은 살은 아닙니다만은 이것도 신살유기 때문에 고법 쪽에서 온 것이라서 공망도 참조만 하지 이 공망 자체가 뭐 오행의 기운을 좀 다소 약하게는 하지만 있는 것 자체를 갖다가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기운은 아니다. 그래서 참조 정도에서 또 그치고 또 공망도요 자왕이라 그래가지고
공망된 글자가 왕하면은요, 극복을 하고 또 좋게 해석도 합니다. 또 공망된 글자가 형충파해라든가 또는 또 합충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또 해공이 되어서 그 공망의 효력이 또 무효가 되는 측면도 있고 해소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해월의 개수다. 사주 강하죠. 예, 그래서 시에 급제가 있다. 항상 우리가 이제 급제가 이렇게 뜨게 되면 급제가 항상 노리는 것이 바로 재성을 노리죠. 그래서 재성을 바로 이렇게 노리고 있으니까 나는 겨울에 이 개수수로서 얼어있는 물이 이 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급제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급제를 방어해야 되겠죠. 뭐로? 관으로. 그래서 관이 용신. 조우용신으로는 정화가 조우용신이고 정화가 술중 정화에 불이 내리고 있고요. 뭐 해중 간목도 없는 것도 안 낫죠. 그래서 조후로는 정화로 조우하고 그리고 병약으로 억부로는 수가 급제로서 창궐하지 못하도록 술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겠죠. 해월은 그닥게 맹추위가 아니기 때문에 술토 하나만 봐도 난로와 같아서 겨울 사주가 술토 하나가 있으면은 어는 법은 없다. 신정무 지장간에 무토로서 이렇게 토분에 화 불 켜가지고 신금으로 덮어놓으면 난로하고 비슷하죠. 예. 그래서 자식이 용신이에요 또. 그리고 이 술토 자체가 시에 또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은 유력하죠. 나름대로 천간에 있는 것보다는. 예.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공망에 있다. 그래서 일찍 보낸 자식이 있다. 자식 하나가. 일찍 보낸 자식은 여기 진토라고 봐도 되겠죠. 예, 진토가 해자축 뭐 아무튼 진토가 해월에 이제 진토니까 무력하지요. 거기다가 이제 진의 원진 기문에 걸려 있고 하니까 뭐 좋은 느낌은 아니죠. 그리고 임술도 이렇게 백호가 시에 이제 있는 것도 조금 불미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망이 있다고 해서 자식이 없거나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오히려 자식에 대한 집착이나 자식에 대한 애환이 있다. 또 어떤 자식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고 또 이렇게 관이 이렇게 공망이다. 정관이 또 공망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좀 허명이 있다. 허명이라는 것은 공명심이도 있고 어떤 본인의 자존심과 또는 어떤 자기의 관록에 대한 항상 희구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아쉬움으로 인해서 메꾸려는 욕구가 있다 보니까 관을 추구하고 또 관은 관인데 공망이니까 뭐 특별히 인정해 줄지도 않는 그런 별거 아닌 관을 또 쫓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게 공망이다. 그래서 공망 하나 가지고 속단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공망은 전혀 보지 마라 이것도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6월에 병화입니다. 자, 병화가 역시 제가 강하고 재성이 제극인해서 인목이 이렇게 부서지고 있죠. 당연하게 이 병화 입장에서는 내가 의지할 때가 인목밖에 없으니까 나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리고 재성이 이렇게 이제 7살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입장에서는 기토탁임된 임수가 병화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인신충형이 되어서 자식과의 자리에 형살이 있다. 그리고 재생살해서 나 입장에서는 역시 재성과 관사를 책임지기 어려운 모양새고 일시가 형충되었다는 것은 여기 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사건 사고가 있다는 뜻이다. 충은 분리 이탈이 있다는 뜻이니까 떨어져 살거나 업상대체해라 직업으로. 219번
사주 중에 신약 시상 7살 손자 같은 아들 있고 관귀 중중 패망극은 소실몸의 덕자하오. 신약이다. 신약인데 이제 시에 7살이 있다는 거죠. 내가 신약이면 7살에 부담을 많이 가지죠. 그래서 오히려 자식 두기가 힘들고 또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아주 압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또 시라는 것은 늦다는 뜻이고요. 또 만년이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내가 힘들게 자식을 갖고 또 신세 나는 신약한 가운데에 살이 강하다면은 내가 힘들게 갖는 자식이고 늦게 갖는 자식이니까 그 자식이 나한테는 손자처럼 애지중지하고 또 손자니까 내가 40 이후에 자식을 가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관기 중중 패망극이라는 것은 관성이 보니까 귀신 것처럼 보인다. 그 식상이죠. 식상이 강하면은 관성 입장에서는 정말 무섭죠. 때문에 관성의 귀라는 것은 식상을 말합니다. 식상이 중중 거듭 있어서 관을 식극관에서 상관으로서 치니까 관성 입장에서는 패망극을 당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자식을 얻어야 되겠느냐? 재를 얻어서 재성이 있다면은 약한 관성을 식신생재 재생관해서 탐생 망극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걸 덜하고 생을 해서 나한테 약한 관성을 재성의 힘으로서 재생관 하니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여자에게 내가 자식을 얻는 형상이다. 자, 여기가 경금인데요. 경인일주 입장에서는 자월에 경금이 자시에 탔으니까 금수상관격이죠. 금수상관격은 자동으로 병화를 용신 잡아야 되는데 금수상관희견관, 금수상관희견화라고 하죠. 병화가 있네요. 있는데 자월 동기달에 자시에 태어났으니 암흑지상 그리고 몰광지상이 돼가지고 그냥 뭐 화 같지 않겠죠. 다행히 이 시에 태어나서 인해 생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그럼 자식이 있겠죠. 하지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식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관의 입장에서는 관기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경위 입장에서는 아주 신약한데 시상에 있는 병화 관성이 식상으로부터 지나치게 그걸 받고 있어서 딸 자식 하나가 불이 꺼졌잖아요. 불은 쇼죠. 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안맹 맹인이 되고 또 한 자식은 다리가 상한 자식이 있다. 그래서 늦게 해자 자축 인묘진 사홈이 늦게 화운에 소실덕자를 한 경우다. 겨우 힘들게 얻은 자식이다. 재를 얻어서 재생관 해줬으니까 이 재성이 이제 소실덕자. 수걸의 임수입니다. 수가 굉장히 강하죠. 일양인 팔자에 그리고 섣달에 태어난 수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용신은 정화로 조우해야 되는데 정계충으로 꺼져버렸죠. 그래서 이 왕한 수가 갈 데가 없죠. 이렇게 급제가 있을 때 정제가 있으면 정제는 고양이 앞에 생선처럼 날아가 버리죠. 아까는 관성이라도 있어서 관성이 급제를 제어해 줬는데
축토는 오히려 물을 덮고 있고 진토도 자진수국에 진중 계수가 축토를 덮고 있죠. 때문에 이렇게 급제가 재성을 지고 있을 때 관성이 급제를 이렇게 제어해 줘야 되는데 재생관에서 관성이 여기서는 없죠. 없단 말이에요. 없다기보다는 역할을 못 하죠. 축진토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식상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식상이 식신생제 해서 급제가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다시 세성을 생하게 되면 그걸 덜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급제를 극하지 못하면은 오히려가 급제가 자연스럽게 식상으로 통해서 세성으로 갈 수 있도록 통관하면 좋겠다. 용신은 간목이죠. 간목이 묘에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죠. 그렇더라도 이 정화가 식신생제에서 잘 살지를 못해요. 뭐 서벌상정, 석갑상정이 되어서 불이 잘 꺼지겠죠. 그러면 어떡하느냐? 어떡하기는요. 할 수 없으니까 목을 써야 되죠. 그래도 그죠? 그래서 간목이 용신에 해당된다. 여기서는 이제 토가 이제 관성 자식에 해당되는데 육친통변에 있어서는 축토, 그 다음에 진토가 사식이죠. 때문에 역시나 축중 계수가 떴고 또 신자진 수국에 노출되어 있어서 토가 토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또 목도 이렇게 강하죠. 그래서 수목이 대왕해서 토를 수다 토유실 또 목다 토변으로 토가 유지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늦게 화를 얻어서 화생토를 받았다. 이 화가 뭐다? 재성이다. 그래서 소실덕자 할 수 있었다. 언제? 토가 도로는 토대운에 무대운에 그러했다. 자, 오늘은 219번까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